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 시장 들여다보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거리두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라도 좀 빨갛게 내 종목이 물들어줘야 기분이라도 좋고 연말 분위기라도 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배당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들의 매도세를 보니까요. 크게 배당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투자 전략을 잘 세워서 내년에는 조금 더 수익을 수월하게 챙겨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저희 마감 2박 60분의 승부에서 오늘장 마감까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 최재훈의 도전 100점 100승으로 함께합니다. 위원님과 함께 시장의 특징적인 테마 살펴보고 오늘은 또 종목 소개까지 있는 날이니까요.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최재훈 위원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양시장 이제 빨간불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요. 미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 살짝 아쉽다는 느낌도 들어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럴 거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닫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움직임이 네. 정말 없어요. 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또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을 하러 다 떠나는데 정말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나라 증시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증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이 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3,100을 바로 갈지 아니면 2,960을 깨고 저점 테스트를 하고 갈지가 정해질 것 같다. 하얀 어떻게 고양... 보세요 지금 그러면? 일단 하얀 고양이가 그려질지 네. 갈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늘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는데 네. 일단은 오늘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은데 이게 굉장히 요즘 증시가 애매해요. 거래량도 애매하고 그 위아래 변동성도 굉장히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딱 판단을 할 정도의 근거를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날인데.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안 좋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야 되는 자리에서 힘있게 가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조정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날이었는데 이도 저도 아니게 끝낼 것 같습니다. 이대로 참 애매하게 끝내버리는 게 좀 안타까운데 일단 오늘은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좀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기대를 어제보다는 더 가져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좀 기대했던 상승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와야 되는 거는 지금 나와야 되는 모습은 이런 흐름이에요. 사실 네. 이런 장대양봉이 이어지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3,100을 힘있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될 자리란 말이죠. 2,960을 지켰으니까 뭐 내일 정도까지는 조금 지켜볼 만 하겠는데 일단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이도 저도 아닌 움직임이 나왔다. 정말 판단하기에 근거가 조금 미약하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흐름을 사실 코스닥이 좀 더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코스닥 차트 보면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대 양봉 그래도 강한 흐름이 조금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오히려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코스닥만 가서는 증시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코스피가 좀 힘을 실어줘야 가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에는 중심은 코스피란 말이죠. 시가총액 차이도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또 굉장히 애매하게 횡보를 하니까 수급이 좀 그쪽으로 몰려가는 테마주들 위주로 몰려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오히려 안 좋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시가 횡보 조정을 받을 때 테마주들 위주로 수급이 받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코스닥이 수급을 받고 테마주들이 수급을 받는 거는 굉장히 안 좋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없습니다. 다만
조정을 받았다 가더라도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상승이 맞습니다. 상승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느끼실 거예요. 오늘은 뭐가 오르고 오늘 올랐던 게 내일 안 오르고 내일 올랐던 건 또 안 오르고 이런 형태 굉장히 순환매가 계속 돈단 말이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테마주를 쫓아가기보다는 제가 이제 백전백승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좀 미리 테마를 선점해드리는 네. 그런 좀 방송을 많이 하는데 그런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게 아니라면은 너무 쫓아가는 형태의 매매는 오히려 계좌에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증시를 뭐라 딱 판단하기는 애매한 움직임이지만 이러나 저러나 올라가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 조금은 뭐 마음을 놓고 매매하자. 어차피 지금 이 변동성으로는 크게 돈 벌 만큼 뭐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조금은 좀 계좌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뭐 좀 편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다소 격하게 표현하신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에 그대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은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정도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전략이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테마들은 어떤 것들을 주목하셨을까요? 두 가지 테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적인 테마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천연가스 이렇게 두 가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요. 위원님에게 질문 드려보고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테마 알아볼게요. 차량용 반도체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차량용 반도체는 종목마다 좀 상이할 것 같아요. 종목마다 좀 오. 다를 것 같은데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당연히 고겠죠. 네, 사실 이 테마를 보고 스톱이라고 외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 일단 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별로 다르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고인 종목부터 먼저 볼까요? 일단은 텔레칩스랑 IA 같은 게 이제 원래 제 관심 종목에 들어 있습니다. 텔레칩스와 IA는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고 네. 오른다면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두 종목 다. IA 같은 경우는 저는 특히 오른다면은 이때도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만큼 오른다면은 이만큼의 상승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 터진 자리도 보시면은 좀 크게 차트를 봤을 때 거래량 터진 자리가 좀 고점이에요. 생각보다 고점에서 큰 거래량이 터졌고 이전에 매집량이라고 봤을 때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 역시도 물량을 전부 다 정리한 거래량이라고 보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크거든요. 자리도 고점이고요. 이전에 터졌던 거래량 대비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물량 정리다라고 보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그 뜻은 이제 이 자리에서도 꽤 많이 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흐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IA 같은 경우는 오른다면은 정말 고점을 도전해볼 만한 최소한 1,600원에서 고점을 도전해볼 만한 그런 흐름을 그런 힘을 좀 갖고 있다. 이런 종목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고. 네, 진짜 보기에도 약간 도전해보고 싶은 차트의 모양인 것 같아요. 지지라인도 좀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기존 계속해서 제 관심을 두고 있어요. 돌파하면은 좀 본격적으로 좀 봐야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인데 현재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뭐 코스피가 3,100을 돌파하면서 반도체들이 힘을 받는다면 IA는 이런저런 좀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도 엮여 있고 뭐 이런저런 반도체들이랑 많이 엮여 있어서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텔레칩스 역시도 제 관심 종목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저희 백전백승에서도 텔레칩스 공략했었죠? 아, 맞습니다. 네. 맞고 텔레칩스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조금 이렇게 이런 형태로 굉장히 오늘 좀 초가에 좀 굉장히 시가에 갭이 뜨면서 올랐다가 쭉 밀렸죠. 쭉 밀리면서 오히려 좀 조정 시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지지 라인은 한 16,000원에서 15,500원 정도의 좀 강한 지지 라인이 있고요. 아마도 여기를 이탈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증시가 하방이 아닌 이상 이 종목이 여기를 이탈할 수는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한 17,000원 정도만 와줘도 16,000원까지 크게 뭐 1,000원 정도 분할로 접근한다면 큰 갭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을 가져보기에는 굉장히 괜찮다. 오히려 오늘 나온 이 음봉도 어느 정도 매집을 하는 자리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이 그렇게 멀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충분히
갱신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면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텔레시스 지금 이제 조정 자리를 주는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장초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장중에 뭐 지수가 크게 빠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이제 개인들 물량을 정리하려는 목적이 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저는 그래서 이런 좀 자리에 따라 달라요. 이런 음봉이 나온다고 무조건 세력들이 매집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왜냐하면 네. 똑같은 형태의 음봉이 여기 나왔을 때 이거는 매집이 아니거든요. 이건 물량이 정리라고 봐야 되겠고 이런 음봉에서는 세력이 매집을 하기도 하고 매수를 하기도 하고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단타치는 음봉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마 오늘 고점 부근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물리셨을 거고 세력들이 물량을 좀 정리하면서 지금부터는 다시 매수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 음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 시 매수 관점, 조정 어디까지 받을지 모르겠지만 한 17,000원부터 여기 구간은 받아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텔레칩스와 IEA는 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다 하면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칩스앤미디어와 KC가 조심해야 된다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네. 물리면 이 앞에 두 종목보다는 조금 강하게 물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이 조금 더 크고 평소에도 좀 계속해서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형태도 보면은 음봉의 형태는 굉장히 비슷해요. 네. KC는 좀 달라요. KC는 좀 다르긴 한데 KC 같은 경우에 밀리면 한 700원? 많이 밀리면 한 2,670원까지 열어둬야 되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를 고려하기에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종목을 정말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다시 내려올 때 이 3,300원 부근을 정말 강하게 지킬 때나 좀 매수 관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밀린다면은 2,670원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네 종목 중에는 제일 별로예요, 사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보니까. 나쁘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네. 현재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터졌고 현재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RSI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어떤 유튜버는 이걸 짝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짝짝이요? 네, 이거 다이버전스예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쌍봉인가요? 네, 고점을 좀 갱신하는 형태에서 RSI 지표가 고점을 갱신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음봉이 나와주는 날에는 힘이 좀 밀렸다, 매도량이 좀 나오면서 힘이 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래량이 보면은 이날도 터졌는데 이렇게 고점 부분에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터지는 거는 그만큼 매도도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이버전스가 내일 바로 커버를 못하고 컨펌이 나버리면은 좀 장기적인 조정세에 돌입할 수 있겠다. 많이 내리면 정말 16,200원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네 종목이 다 같은 테마인데 이렇게 좀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에 대해선 굉장히 좀 어려운 테마다 이렇게 보여지고 차량용 반도체라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다 고겠죠. 이 테마를 스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적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고긴 하겠지만 좀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런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24,000원부터 16,000원 굉장히 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조심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덜 오른 IEA나 텔레칩스 이건 기존에도 제 관심 종목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좀 이런 두 종목들 그리고 조금 더 좀 변동성이 큰 걸 원하다 하시면 KC 같은 것들까지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스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을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도 워낙 많고 또 테마도 크게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석 가리게 잘 하셔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또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테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천연가스인데요. 오늘 또 가격 급등이 나타났었죠. 이 테마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천연가스는 고입니다. 네, 계속 고다라고 얼마 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계속 고군요. 이유 좀 들어볼게요. 천연가스는 이제 2달 전인가요? 처음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막 급등하면서 일이 일어났을 때도 뭐 단기적인 조정은 받겠지만 조정 시 고다라고 말을 맞아요. 했었죠. 왜? 그 이유를 됐을 때 전국의 전 세계 정상들 중에 제일 못 믿는 사람 둘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진핑과 푸틴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더 못 믿죠.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정상들 모임에 이런 자리에 지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말에 얼마나 글로벌하게 좀 봤을 때 그 사람 말에 얼마나 무게가 실리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정말 참 말로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푸틴은 분명히 말로만 한 거다. 분명히 또 이거 갖고 흔들 거다. 그리고 러시아가 현재 이쪽으로
네, 크림반도 쪽으로 영토 확장을 좀 노리고 있죠. 네. 노리고 있고 영토를 무조건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러시아는 항구가 없어요. 쓸 수 있는 항구가 아예 없고 이쪽에 똑 떨어져 있는 땅에 항구가 있는데 네. 그 땅을 가려면 이 중간에 길이 자기네 영토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네 영토가 아니라면은 이거를 돈을 내고 써야 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뭐 우크라이나나 이쪽에서 이거를 막아버린다면은 또 항구로 가는 길이 막혀요. 항구 쓰겠다고 비행기로 물자를 날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중간에 땅이 굉장히 필요하고 어떻게든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제가 러시아 정상이었어도 가져갔을 거예요. 노력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만큼 네. 이제 국익에 큰 차이가 일어나는 항구가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러시아의 무기는 뭐냐? 최대 무기는 뭐냐?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로 공급을 안 하면 이 추운 겨울 유럽은 추위에 계속 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위협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해서 요동치겠지만 러시아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전까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상승세라고 봐야 된다. 네. 분명히 한 번씩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을 갖기에는 굉장히 좋은 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 전에 갖고 나왔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확인하면서 매수 접근을 하기에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뭐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조정 시 고다 조정 시 매수 관점을 가져보기에 충분히 좋은 테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늘 외교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주실 때 천연가스 테마 자신 있게 고라고 외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관련주들도 살펴봐야겠죠. 오늘 뭐 대성에너지가 15.4% 정도 오르고요. 한국가스공사, 서울가스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지금 또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SH에너지화학, 대성에너지 GS를 이전에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이거 네. 대성에너지랑 뭐 GSE 같은 경우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거 오늘 그린 게 아니고요.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전에 그려놓은 거예요. 네네네. 이전에 얼마 전에 들고 나왔을 때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기 지지라인까지 그려놨고 3,300원에서 3,200원 정도 내려오면은 지지라인 확인하고 매수 관점 가져볼 만하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도 지지를 받고 갭이 뜨더니 오늘도 이래버리죠. 시가했다가 쭉 올랐다가 다시 밀렸는데 네. 밀리지 않아요. 이 자리를 또 오늘도 지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근데 이러면 요즘에 또 테마가 올라갔다가 장중에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오더라고요. 요즘 시장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듯이 이러면은 굳이 열 필요가 있나라고 싶을 아, 정도로 굉장히 그런 어려운 생각이 들 시장이에요.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 조금은 다들 너무 급하게 이번 주식 빠르게 수익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즘 시장에서는 진짜 크게 오히려 계좌가 녹아내리는 형태가 그러니까요. 나올 수 있으니까 요즘은 진짜 방어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수비할 때가 있고 공격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수비하면서 계좌를 지켰다가 변동성이 나올 때 공격을 해도 충분히 그때 수익을 다 챙겨갈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은 무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GSE 같은 경우에는 좀 움직임이 지저분한데 이 자리에 횡보 좀만 더 해주고 크게 이탈만 안 한다면 여전히 매수 관점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SH에너지화학은 좀 별로고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거 이전에 똑같죠. 여기서 이 선이 여기 지지 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말을 했는데 GS보다 훨씬 강해요. GS보다는 훨씬 강하고 그다음에 이 자리를 지키고 똑같이 지키고 상승이 나왔는데 밀리지 않았어요. 오늘 크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여기 8,800원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봐야 되고요. 조정 시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조정 시 매수 관점을 가져보기에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성에너지 GSE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난번에 오셔서 테마를 소개해 주셨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수익 챙기신 분들도 도움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이 지금 천연가스 테마가 결국엔 러시아 쪽의 주장에 따라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사실 당분간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결국에는 항상 제가 테마를 분석할 때 봐야 되는 게 뭐냐. 이 네. 일이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네.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원하는 게 있고 욕구가 있고요. 네. 한 명 한 명도 그런데 당연히 그게 단체 국가로 넘어가면 당연히 있겠죠. 돈이 많을수록 더 원하는 게 많아지는 법이고 그거를 힘과 돈이 있을수록 더 만들기도 원만한 법입니다. 러시아가 그럼 원하는 게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영토입니다. 네. 현재 그 항구로 연결되는 그 조그마한 영토와 이전에 크림반도를 이렇게 꿀꺽했을 때처럼 그쪽 근처의 영토까지도 지금 구소련의 영토다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벨라루스는 사실상 뭐 속국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결되는 영토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원해요. 왜냐하면 진짜 국익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을 흔들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고 유럽 입장에서도 사실 천연가스 지금 당장 겨울에 천연가스 없으면 유럽은
풍력을 제외하면은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뭐 아직 원자력이 뭐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요. 제일 먼저 친환경 선진국들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친환경 이쪽에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유럽은 현재도 이렇게 힘든데도 젊은 층이 그럼 우리 미래를 팔아서 활활 태우자는 거냐 이런 주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의식들이 그러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겨울에 천연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많이 힘들 겁니다. 러시아는 그걸 이전의 경험으로 아니까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흔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은 유럽이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면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이 또 겨울철 난방 수요랑 엮이면서 지금 이 테마가 더 커지고 있다고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러면 겨울이 좀 지나고 좀 따뜻해지면 천연가스 줄들은 그때는 좀 식는다고 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유럽의 천연가스를 그냥 공급하는 게 러시아고요. 이 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테마는 확산될 겁니다. 선물 가격이 그렇게 오른다는 거는 현물 가격이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부터는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6개월 일이 터지고 6개월부터는 이제 정말 모든 이제 실물 경제에 선물 가격이 영향을 크게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고 이제 현물 가격들도 꽤 많이 올라가고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테마가 확산이 될 거고 테마의 확산은 우리 이전에 경험했듯이 요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료, 식량까지 이어질 거다. 그 테마 쪽으로 점점 확산되면서 이어지는 테마들이 훨씬 후에 강한 모습을 보일 확률도 높으니까 좀 지속되는 테마 확산에 있어서 이 천연가스 관련 테마는 주시를 계속해서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뭐 관련돼서 내용들을 언급을 해주고 계세요. 어제 천연가스 선물 샀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크림반도를 꿀꺽하고 싶은 러시아 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샵 008 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을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들 같이 소통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더욱더 재미있게 또 수월하게 매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백전백승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기대도 되는데요. 운영 원칙과 함께 포트폴리오 그리고 오늘의 도전 종목까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주일에 3개 종목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가고요. 또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고요.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또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고요. 다음은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시죠. 네, 지금 41전 27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 챙겨간 종목들 코아스, 이즈미디어, 노랑풍선, 현대해상 이렇게 승 챙겨가면서 뭐 여행주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 이런 종목들도 승을 미리 챙겨갔었죠. 지금 코데즈 컴바인, 남북경협주 한 종목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네, 큐브엔터, 팜스토리, 세원 이렇게 승 챙겨갔고요. 팜스토리도 천연가스 테마 말씀을 하시면서 가지고 나오신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 리오프닝 관련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텔레칩스, NFC, MPK 승 챙겨갔는데 이때 텔레칩스 차량용 반도체 오늘 테마를 이야기하시면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이미 승을 챙겨간 종목입니다. 동국제강도 승 기다리고 있고요. 네, 폴라릭스웍스, 아진엑스텍, 나노,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 승 챙겨갔고요. HK이노엔 저희가 계속해서 AS 도와드렸는데 이제는 곧 승을 챙겨갈 자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유로, 에이테크 솔루션, 위지트, YJM 게임즈 이런 종목들 승 챙겨가고요. 팜스토리 두 번째 도전입니다. 아직까지는 승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가상화폐 게임주들도 승을 진작에 챙겨갔었죠. 네, 금호 HT, 빅케이캅스 이 종목들이 승 챙겨갔었고 웅진싱크빅, 아스트, NFC 종목들이 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현대차, CJENM, SK하이닉스 등 이렇게 대형주들도 승을 금방 챙겨갔습니다. 빠르게 승 5% 입절했고요. 아난티, 남북경협주 한 종목 더 편입돼 있죠. 노랑풍선 두 번째 도전입니다. 리오프닝 주들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 노랑풍선까지 한 번에 승 3개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HMM, 롯데케미칼, 로보가 승을 챙겨갔었죠. 롯데케미칼과 파인텍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첫랩까지 담겨 있는 상황이고요. 백전백승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넷플릭스 콘텐츠 기업 제이콘텐트리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오늘의 도전 종목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제2 콘텐트리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들어볼 건데요. 동시효과 구간 전에 매수가만 먼저 잡아주시죠. 매수가는 지금 56,600원이니까 56,600원으로 하겠습니다. 56,600원에 매수가를 잡아주셨습니다. 엔터주에 대해서 또 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뭐 계속해서 종목들 리뷰 AS를 도와드리고 있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첫랩 한번 볼까요? 첫랩? 네, 첫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움직임이 없죠. 사실 나온 이후에 크게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현재 이제 제가 한 템포 조절을 하겠다라고 말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또 10종목 이상이 조금 쌓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증시도 네. 좀 지지부진하고 뭐가 오르는 테마도 맨날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증시가 좀 쌓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1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10종목 이내로 떨궈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첫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온 매수의 근거인 지지라인 근처도 안 왔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탈만 안 한다면 올라갈 거고, 이슈가 없는 종목도 아니라서 시가총액 도 괜찮고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음 주 정도? 면은 승을 챙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종목 한번 그럼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좀 민감한 질문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치 테마도 한 종목이 지금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웅진싱크빅 있는데 네. 지금 약간 배우자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종목은 근데 주가에는 영향이 딱히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그 테마를 갖고 오르지 못한 테마라서 네. 테마주라서 애초에 크게 영향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 웅진과 웅진싱크빅은 사실 이 테마 이전에 제 포트에 있었던 종목이에요. 포트에 있었던 종목이고 그냥 테마랑 엮여서 테마주 이야기하다가 나갈 게 없어서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현재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차트가 굉장히 좋아서 아마도 그 테마로 가든지 꼭 그 테마가 아니어도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이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네네네. 최근에 한 10몇 % 되는 격차를 한두 달 만에 이제 따라잡히고 역전까지 당하면서 이게 굉장히 우려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안 좋죠. 사실은 최근의 흐름은 좀 안 좋습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2030 저는 이제 이번 대선의 좀 핵심은 사실 이제 각 양 당이 갖고 있는 이제 기존 표는 굉장히 똑같다. 현재는 똑같고 이제 안철수 후보의 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같다고 봐야 되는데 2030의 표심이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현재 2030의 표심을 많이 못 잡고 있어요. 많이 못 잡고 있는 만큼 이렇게 따라잡힌 거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어떻게 좀 돌파해낼 방법이 없다면 앞으로도 좀 지지율이 역전되는 다시 한번 재역전되는 상황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은데 단 웅진싱크빅은 괜찮습니다. 왜요? 애초에 이 테마주 이전에 제가 차트로 뽑아놓은 종목이고 어떻게 되든 그 테마가 아니어도 올라요. 결국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네. 정치 테마주 이야기는 언제나 민감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잘 가면 그만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결국 주식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궁금해서 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보면은 일단 1월까지 제가 종목을 줄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드린 제이 콘텐트리도 그렇고 파인텍,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주에는 승을 챙겨갈 거예요. 이 두 종목은 좀 테마를 보고 드린 거고 지지라인 깔끔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은 조만간 승을 챙겨갑니다. 아마 다음 주면 될 것 같고요. 팜스토리 많은 분들 꽤 오래 기다리셨는데 지지라인 위로 올라와서 돌파 후에 지지를 잘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 천연가스 이슈도 있고 급등을 할 겁니다. 급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다릴 시간이 있으니 5%보다는 더 먹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는 2주 안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거니까 조금은 참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 노랑풍산, 아시아나항공 이거 유럽이나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두기나 이런 코로나로 인한 규제를 점점 풀고 있어요. 점점 풀고 있고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인데 치사율이 더 적어졌다. 증상이 무증상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치료제 이슈도 있으면서 이제 해외는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조만간 다시 풀지 않을까. 1월 2일까지인가 1월 3일까지인가 그 거리두기가 풀리면 대선도 있고 하니까 좀 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지켜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할 뿐 위드 코로나로 못 갈 만한 이슈가 전혀 없어요. 현재 바이러스나 백신이나 치료제 상황을 볼 때 조만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2주 안에 이 세 종목 전부 다 한 번에 이 테마는 오를 때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조만간 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은 테마다. 세 종목 한 번에 승 챙겨가기에 좋은 테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이스 들어봤고요. 오늘의 도전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콘텐츠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가지고 나오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컨텐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을 가져야 된다. 네. 그래서 컨텐츠 기업 중 제가 우리나라 컨텐츠 기업 중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은 뭐 버킷 스튜디오 다음에는 제이 콘텐츠예요. 버킷 스튜디오는 사실 옛날에 좀 크게 수익을 챙겨갔었죠. 거의 네. 100% 넘게 많이 올랐었는데 뭐 네. 실제로 수익을 챙겨간 거는 뭐 40%에서 50% 정도고요. 제가 그러고 뭐 실제로는 그 이상 한참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렇게 한 번에 오를 줄 몰랐거든요. 네. 이때 요 저항 라인에서 매도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하기는커녕 잘못했었죠. 정말 잘 갔고요. 잘 간 만큼 많이 갈 거는 사실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조정 시 매수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단기 저항 지지 라인에 다시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 뭐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네. 오징어 게임 3 이슈와 함께 또 반등이 나왔는데 네. 제이 콘텐츠 역시도 버킷 스튜디오 다음으로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컨텐츠 관련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이제 N사의 웹툰에서 굉장히 흥했던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네. 좀 학원물과 이런 좀비물이 합쳐진 웹툰이 있었습니다. 저는 네. 굉장히 재밌게 봤고 또 좀비물이 좀 무난해요. 글로벌에서 송하기도 굉장히 무난하고 그쵸, 네. 이전에 사례들을 봤을 때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고 매니아층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재미까지 있으면 정말 더 좋기 때문에 좀 이번 아마 올해 상반기에 넷플릭스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기대를 하고 있고 제이 콘텐츠는 그러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앞으로도 이런저런 작품들을 많이 낼 거고 전반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들 중에는 이제 버킷 스튜디오와 제이 콘텐츠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지지라인 딱 와서 페이크도 한번 살짝 주고 네. 올라와서 지지를 잘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만간 한번 양봉이 나온다. 뭐 최근에 뭐 무슨 작품 하나가 뭐 이런 애 저런 애 말이 네, 많아갖고 설강화가 역사 왜곡 때문에 이게 주가 네. 하락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악재 다 회수됐다고 봐야 나올 되나요? 만큼 다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양봉으로 이어서 양봉으로 나와주면서 대답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낙폭은 이미 해소가 됐고 그 악재는 이미 해소가 됐다. 그러면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조만간 이건 빠른 시일 안에 승 챙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이 콘텐츠리 그러면은 아까 매수가를 56,600원으로 잡아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5% 익절하면은 저희가 승 챙겨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지금 궁금한 게 뭐 넷플릭스에서 차기작으로 오징어 게임 이후에 뭐 지옥도 나오고 고유의 바다도 나오고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주가가 또 따라가느냐는 사실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이 콘텐츠리를 그만큼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징어 게임이 완전 대히트를 쳤죠. 네. 그 히트를 따라갈 만큼의 작품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뭐 이후에도 뭐 컨텐츠 기업들은 그 이후로 이제 투자를 많이 받겠고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드라마 참 잘 만들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작품들이 나올 거고 분명히 터지는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미 한번 이 해외 OTT 기업도 맛을 봤으니까 투자를 계속해서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와는 상관없이 한동안은 투자가 이어질 거고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지켜볼 만한 테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흥행하는 작품이 나올 거고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 이후에 바로 더 흥행하는 작품이 나온다면은 아마 지금 우리 학교는인가일 거예요 아마 제목이.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될 것 같아서 제이 콘텐츠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 종목 제이 콘텐츠인데요. 뭐 제2의 오징어 게임 그 차기작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100점 100승 5% 수익 달성하면 승을 챙겨갑니다. 5% 그 이상의 종목들도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수소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특징주 분석도 해주시죠.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현수의 이정수 전문위원입니다. 네, 오늘 뭐 시장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수급이 조금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매도가 상당히 많고요. 또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시장에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보셨을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자, 아침에서도 제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배당 낙날은
일반적으로 열에 8, 9번은 떨어진다. 주식이 떨어지는 날이니 이 얘기를 널리 개인들한테 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아침 방송에서도 요 얘기를 했는데요. 내일은 떨어지는 날이니까 그걸 알고 있어라. 그러면 개인들이 이 얘기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떨어진 날이니까 쉽게 접근을 잘 안 하겠죠. 특히 올라간 것들.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 많이 매도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 1조 1천억을 던졌고요. 거래소도 1조 7천억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원래 내일은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도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들 때문에 내일 떨어질 걸 생각을 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이렇게 수급이 좋아져 버리면 내일 생각보다 안 빠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어쨌든 내일 배당락일이니까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알면 할수록 시장은 잘 안 빠진다는 거. 오히려 배당날 별거 없다. 배당 많이 주니까 많이 주식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면 오늘 개인들이 많이 샀겠죠? 그럼 내일은 진짜 왕창 빠졌을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수급이 기업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배당날 떨어진다고. 그리고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 많은 여기저기 이제 방송사에서 배당락은 떨어지니까 조정받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들 한 것 같습니다. 느낌이. 타 방송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왕창 매도를 했고 지수는 막판에서 강하게 들어줬고 그러면은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자면 내일 배당락 날 크게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팔았는데 내일 떨어지면 누구 좋으라고요. 그래서 크게 안 떨어질 것 같고요. 특히 좋은 종목들은 더욱더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부품주를 보게 되면요. 여기가 다 IT 부품주 섹터들인데 시뻘개요. 그렇죠? 이제 시뻘겋고 대형주들도 괜찮은 흐름이에요. 대형주들도 내일 이렇게 뭐 이 정도 올라간 거 수준으로 뭐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해서 지수는 3,000을 안착을 한 상태에서 정배열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장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안 흔들리면서 이렇게 살살 올라갈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요. 물론 다음 주 1월 3일 월요일서부터 해서 속임수를 줄 수 있습니다. 들어주는 척하고 밀릴 수는 있는데 그것도 지수를 뭐 이렇게 많이 빼가지고 2,850개 지고 이렇게 막 종초부터 막 급락시켜갖고 막 종목들이 다 박살나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 흔들어봤자 쬐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흔들림이 나와도 주성엔진이라든지 파트론이라든지 이미 수급이 강하고 좋은 쪽들은 정말 이만큼 흔들리거나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IT 섹터들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신의 한수 시간 때도 많이 얘기했고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로봇으로 인해서 자율자동차, 그다음에 카메라, 라이다 센서, 그다음에 레이더 센서, 그리고 LDS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슈와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 PCB 관련주들,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뭐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게 다 엮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VR, AR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확장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걸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거든요. 영화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거기 때문에 IT 섹터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산업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여기서 꼬꾸라지면서 급락이 안 나올 거예요. 미국 시장도 보게 되면 지금 AMD 주가랑 그다음에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도 마찬가지고 IT 섹터들 반도체주들이 흐름들이 상당히 강한 부분들을 전일 미국 시장에서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신고가를 갔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갔고 얘네들 특징은 한번 신고가를 가면 잘 안 내려옵니다. 계속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번 올라가면은 잘 안 떨어지고 쭉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오늘 밤 미국 시장 급락 나온다?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오히려 또 올라가거나 주춤거릴 수는 있어도 더 올라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예요. 원래 얘네들은 그래요. 한번 정고점을 뚫어 놓으면 우리나라는 정고점을 뚫어 놓고 강세처럼 보여주지만 속임수를 주고 그렇죠? 사람들을 놀리고 개인 투자를 골리고 올라가는 척을 하면서 또 빼놓고 하는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은 답답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지만 미국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가면 얘네들은 그냥
쭉 가요. 그 이유도 있는데 그건 뭐 신한수 시간 때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소통 방송 때 그래서 미국 시장은 한 번 가면은 계속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P 500 신고점을 돌파를 했죠. 반도체 지수도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 다우존스와 나스닥도 원래는 저는 연말에서 이걸 돌파 내지는 연초장에서 바로 돌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았고 박스권으로 들어올리고 다시 조정받는 쪽을 생각했었는데 반도체 지수가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 S&P가 정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나스닥과 다우존스도 정고점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상당히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내년 1월달, 2월달에서 달린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3050, 3100 이거 올라가는 거 그냥 애들 장난처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시장을 나쁘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IT 섹터를 주워 담든 바닥주를 주워 담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IT 부품주들은 꼭 꾸려가셔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12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해서 IT주를 계속 추천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IT주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올 여름부터 8월, 9월, 10월 여러분들 반팔 입을 때서부터 해서 긴팔로 바뀔 때까지도 계속 IT 부품주는 해야 되는데 그 매수 시점을 12월 달로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늦어도 내년 3월 달 빠르면 1월 달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12월 달에 사야 된다는 얘기를 올 8월 달서부터 얘기했는데 진짜로 12월 달에 와가지고 제가 IT 부품주를 계속 지금 막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IT 부품주만 간 거는 아니고 오늘 보면은 게임주, 엔터주도 잘 움직였는데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예상대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겁먹지 마시고요. 내년장에서 돈 많이들 벌 생각으로 어떤 좋은 종목을 살 건가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시장 내일 배당락에서 급락 나오니까 조심해야지 안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이후에서 만약에 흔들게 되면 저점 매수 하면 되는데 저점 매수 잘 안 줄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에이스테크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자 테마주 두 개 분석해야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통신장비주죠. 5G 관련주 오늘 이슈가 좀 나왔는데 에이스테크 차트를 좀 큰 거를 보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수급도 최근에 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역배열로 돌려 올리는 종목들 중에서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종종 1월달, 2월달, 3월달에 생기게 되는데 거래량 패턴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이슈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나온 얘기가 물론 둘 다 정부인데 일단 하나는 5G 통신망을 전국구 확대 기대감 이게 뭔 얘기냐면은 국무총리 산하 기관에서 제8차 회의를 했는데 내년 5G 그러니까 5세대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용 지역을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으로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총 6건의 안건에 심의 의결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SK텔레콤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KT 3사의 농어촌 5G 공동 이용망 구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빨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면서 지금 관련된 5G 관련주들이 좀 움직인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게 그 정부에서 자율주행 핵심 기술 고도화로 인한 내년 미래차 부분에서 R&D 예산 증액 편성 얘기도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하려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통신이 뒷받쳐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5G 이거를 전국에다 다 깔아야 돼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도 5G로 잘 달리고 있다가 농촌으로 갔더니 5G가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걸 까는 부분들, 이 부분과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미래차 R&D 부분 예산안을 편성했다라는 부분, 이게 맞물리면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실적이 좀 되는 애들 위주로 좀 보셔야 돼요. 지금 5G 관련주들 통신장비들 보면 실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나마 에이스테크는 작년엔 적자였지만 올해 흑자, 내년에서는 더 많이 법니다. 매출액 보면 작년에 2천억, 올해는 3천억, 내년에는 5,300억. 좋아지죠? 그래서 내년에 기대감이 더 나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흑자, 작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는 흑자였고, 내년에는 3,264억의 영업이익의 흑자. 당기수익도 작년에는 832억을 까먹었는데
올해는 53억을 벌었어요. 내년에는 399억을 벌고 내후년에는 601억을 법니다. 점점 좋아지죠.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좋아지는 이유가 아까 설명했던 그런 미래차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농어촌으로 5G를 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컨센서스가 잡힌 게 아닌가. 그래서 이쪽 이제 5G 관련주들은 요거 말고도 뭐 다산 네트워크스도 있고 기가레인도 있고 RFHIC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오늘 움직임들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조정받으면 혹시나 내일 배당락이든 1월 3일서부터 정초부터 흔들다 싶으면 이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던질 게 아니고 추가 매수로 오히려 노리거나 신규 매수도 잘 한번 공략해 볼만 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쇼박스 오늘 좀 이슈가 있었죠. 오징어 게임. 오늘 장중에 22%를 급등을 했습니다. 22.98%. 뭐 상한가 가나 했는데 안 갔는데 근데 수급이 좋아요. 오늘 장 끝났죠? 장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 들어왔죠? 그래서 이쪽 관련주로 해갖고 다시 이슈가 불어닥치면서 내년에서 다시 오징어 게임이 됐든 OTT 관련주가 됐든 다시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쇼박스 그동안에서 잘 가다가 최근에 조정받아서 끝났나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안 끝났습니다. 거래량 패턴 무지하게 좋고요.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3분의 2만큼의 조정을 받은 거고요. 다시 정고점 돌파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슈는 오징어 게임 후속작이 지금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쇼박스가 여기 엮인 이유는 과거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인 사이런 픽처스에다가 1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KBS 뉴스라인의 과거 인터뷰에서 넷플릭스가 시즌 2, 3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그게 이제 오늘 다시 좀 이슈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즌 2, 3에 대해서 의논을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제작 시기가 업계에서 예상보다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오늘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오늘 급등세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뭐 버피 스튜디오도 갑자기 움직였고 오늘 엔터주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어쨌든 그 이슈랑 그다음에 내년에 1월에 열리는 골든글로브 노미네이트 관련해서 이게 원래 백인들만 이제 시상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동양인 최초, 한국 최초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최초로 후보에 올랐고 TV 드라마 부분 작품상 그다음에 나무조연상 이 세 부분이 올랐다라는 그 기사도 한 몇 주 전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기사를 통틀어서 일단은 1월 달에서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내년 초에서는 이런 이제 엔터주의 흐름들,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방송 컨텐츠, 영화 이쪽 OTT 관련주들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쇼박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게 조정받으면 다시 제공량도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수급이 좋죠?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쫓아가지 마시고 분석만 해드리는 거예요. 조정받으면 매매 공략 가능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 추천 종목으로 드렸었던 오늘 게임주도 다 강세를 보여줬는데 컴투스 홀딩스 게임빌이었죠 이름이. 자, 아직 게임주 죽지 않았다 계속 얘기는 하긴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는 게임주들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 순환매로 돌리셔야 되고 떠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컴투스 홀딩스는 작년에서부터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곳은 대략 784.8% 올라갔습니다. 게임빌 이름 바뀌기 전에 최근에 이름 바뀌었죠. 게임빌이었을 때에서 26,300원을 추천했던 종목이고 계속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거래량 패턴들이 강하기 때문에 펄어비스와 함께 계속 갈 거다. 내년에도 계속 갈 거다 하긴 했는데 너무 잘 가요. 일단 펄어비스는 더 갈 것 같고 컴투스 홀딩스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신규 매수는 좀 조심하시고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이제 영역인 것 같아요. 784% 올라갔으니 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부담이 돼서 어쨌든 게임주의 흐름들도 내년에서 NFT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아직 죽었다고 보지는 않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요. 오히려 지금은 게임주보다는 IT 섹터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85.5 오늘 배당을 준 날이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끝난다고. 내일은 개파락으로 시작할 거고. 근데 크게는 안 밀릴 것 같고. 85.5고요. 매수 포인트는 80.5. IT 부품주
85점 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소통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특징주 분석도 해주셨죠. 내일장 하락을 좀 대비를 하면서 또 많이 오른 종목들, 게임주들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IT 섹터는 아직까지 괜찮다고 하니까요. 아마 전략들 새롭게 또 세우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고요. 또 실시간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수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